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전통 있는 포럼에 참석해서 인사드리고 또 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셨고, 그 뒤에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변화를 유도해내겠다, 이렇게 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시고, 통일을 앉아서 기다리지만은 않겠다, 통일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통일을 적극적인 국정 목표로 이렇게 제시한 첫 번째 대통령이십니다. 또 이어서 통일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웃 나라들에게도 대박이다, 이렇게 또 선언을 하셨는데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 통일에 대해서 사실 등잔밑이 어둡다고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통일이 아주 임박해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 사회는 아주 통일에 대해서 냉랭하고 또 부정적인 이런 관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과연 통일은 대박이냐? 이거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제가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잘 아시겠죠? 세계 최고의 미래 분석 예측 능력을 가지고 미래 변화를 전망하고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올리는 골드만삭스가 매달 글로벌 이코노믹스 리포트라고 그래서 세계 경제 보고서를 책자로 발행합니다. 그 책자에 이미 2007년과 2009년에 걸쳐서 이렇게 전망하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2050년 세계 여러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어떻게 변화가 돼 있겠느냐? 1등은 미국입니다. 9만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2등은 통일 한국입니다. 9만 달러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변화를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어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30년 내지 40년 안에 국가 GDP가, 통일 한국의 국가 GDP가 프랑스와 독일을 추월할 수 있고, could exceed, 일본을 추월하는 것도 가능하다, possibly exceed, 이렇게 전망하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이 전경련 세미나에서 발표된 현대경제연구원의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의 이 리포트에 보면은 2050년 통일 한국의 거의 8만 한 6천 달러 선으로, 이렇게 제가 좀 갑자기 찾기가 좀 보다 길어가지고 이렇게 분석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통일은 이렇게 경제 면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거대한 시장의 통합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대성장의 시대를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또 한반도 통일은 이 동북아시아가 지금 다른 나라 대륙들은 다 통합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추세에 거슬러 가지고 오히려 뭐 영토 문제다, 역사 문제다 이래 가지고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아시아 역설, 에이시아 패러닥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이 흐름을 역전시켜 가지고 통합으로 이렇게 몰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유럽을 통합시켰듯이 한반도 통일이 아시아를 한국, 일본, 중국, 몽골이라든지 극동 시베리아 이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에게도 거대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아침 뉴스를 보니까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하신 지 104주년이라고 합니다. 1910년 3월 26일 날 여순감옥에서 순국을 하셨는데 순국하실 때까지 2권의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하나가 이제 동양평화론인데요. 동양평화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전쟁을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루려면 동양평화회의를 구성하고 그리고 하나의 화폐를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그리고 하나의 군대를 만들어서 안보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전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안중근의 이 대담한 이상과 비전이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잠들어 있지만 유럽 대륙에서 고스란히 실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럽은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에 의해 하나의 화폐, 하나의 군대를 가지고 평화와 번영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사실 20세기의 1차, 2차 세계대전 참혹한 전쟁으로 엉망이 된 대륙인데 그 나라에서, 그 대륙에서 처음으로 이런 유럽 통합의 비전이 제시된 것은 1946년 윈스턴 처칠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또 프랑스의 장 모네가 변화의 소용돌이라는 저서에서 유럽이 이제 이렇게 통합이 돼야 된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안중근 의사에 비해서 30년도 훨씬 뒤늦은 그런 비전의 제시였는데 그러나 유럽 대륙은 EEC에서 EC로 그리고 마침내 EU로 이렇게 통합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늦었지만 통일이 되면 반드시 이 동북아시아도 유럽 연합처럼 통합의 큰 길로 나가게 될 것이고 안중근 의사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헤이그에서 핵안보 정상회의 마치시고 아마 뉴스 보니까 오늘 이제 독일 국빈 방문을 가셨는데요. 제가 독일이 평화적인 통일을 했으니까 독일 통일 분단과 통일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반도의 통일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44년 그러니까 전쟁이 막바지에 가고 있을 때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쿠데타가 실패했죠. 그래서 한 7,000명이 구속이 되고 그 가운데 5,000명이 처형당하는 참혹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때 쿠데타를 주도했던 세력이 가지고 있던 히틀러를 제거하고 전쟁을 끝낸 다음에 다 부서져 버린 독일 경제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하는 부흥 계획서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나치에서 보니까 베를린 대학교 경제학 교수 에르하르트 교수가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에르하르트를 잡아서 죽이려고 추적을 했는데 잡질 못했습니다. 마침내 이제 연합군이 독일이 패망하고 연합군이 점령해서 찾다 보니까 그 부흥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전후에 독일 경제를 어떻게 부흥시키면 할까 하고 고민하던 연합군 측에서 그걸 보고 이 에르하르트 교수를 불러서 책임을 맡기면 잘 되겠다. 이래가지고 에르하르트 교수를 찾아서 경제장관을 시켜가지고 독일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그 뒤에 에르하르트는 이제 수상도 되셨고요. 그 뒤에 동방정책을 거쳐서 이제 1989년 11월 18일 날 마침내 동독 시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동독 공산당 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력화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서독 기민당 콜 수상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인데 서독에서도 전혀 예기하지도 못한 또 준비하지도 못한 사태가 발생했고 동독 공산당 서기장인 크렌치조차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뒤에 해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 브란트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전 서독 수상이 한국에 와 있었는데 그 직전까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동독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이제 통일을 하게 됐는데요. 동독 체제가 무너진 것이 바로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에서 결정적인 골 찬스가 왔다 하더라도 멈칫거리다가는 저항 태클이 들어오고 또 잘못 차면 골인이 안 되는 것처럼 결정적인 기회가 온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바로 통일을 의미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서독 국민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통일을 서둘러서 하면 오히려 혼란과 경제적 재앙이 오지 않느냐. 그러니 동독에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서 당분간 분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었고요. 그 여론을 지지하는 것이 야당인 3인당이었습니다. 3인당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기회가 왔을 때 통일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기민당과 콜 수상의 이 지지하는 여론이었는데요. 콜 수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일이라는 버스가 왔을 때 타야지 그냥 흘려보내면 언제 버스가 다시 오겠느냐. 이렇게 독일 서독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통일 쪽으로 국론을 통일시켰고요. 그 다음에 동독 주민들이 동독 주민들이 동독 체제를 무너뜨렸다고 서독이 군대 데리고 들어가서 강제로 통일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독, 동독 주민들의 민주적인 결단이 이제 질서 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89년 11월 18일 날 이제 장벽이 무너지는 사태 이후에 90년 2월 달에 처음으로 자유투표에 의한 의회를 구성합니다. 동독에서 400명 의회를 구성을 하는데요. 그 구성된 의회에서 이제 드메지에르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이제 정부를 만들고 그 의회에서 그동안 동독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동독 공산당 통치를 무효화하고 그리고 동독을 서독 기본법 아래 아무 조건 없이 편입하는 방법으로 통일하자는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 찬성한 사람이 400명 중에 294명입니다. 이렇게 아주 민주적으로 동독 주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서독하고 드메지에르 정부하고 통일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10월 3일 날 통일 독일이 지구상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 더 있습니다. 독일은 패전 대가로 통일을 분단이 됐기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전승 4개국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미국은 당연히 지지를 했는데 영국의 대처 수상이나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면 유럽의 일본이 된다. 유럽의 또 근심거리가 된다는 거죠. 반대했지만 미국이 잘 설득하고 해가지고 동의를 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그때 크리미아, 요즘 러시아가 또 점령하고 난리가 난 크림 반도에 휴양차가 있었는데 그리 고을 수상이 쫓아가가지고 하여튼 담판을 해가지고 많은 경제 지원을 한 다음에 승인을 끌어내서 마침내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통일이 된 독일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우선 통일이 되면 큰 혼란과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하는 서독 국민들 일부의 우려가 현실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 독일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서독 주민들의 경제적 힘도 계속 커졌고 동독 주민들은 10년 뒤에는 서독 주민들의 92%까지 실질 소득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5분의 1밖에 안 됐었는데요. 이렇게 급속한 소득 성장으로 동서독 주민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또 통일된 독일은 유럽의 화근이 된 것이 아니라 유럽을 통합시키고 유럽 여러 나라들 재정 위기다 뭐다 고통받고 있지만 유럽 경제를 살려내는 구세주로 등장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제일 존경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독일의 통일은 독일 민족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에게 거대한 축복으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도 남북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들에게 거대한 축복으로 실현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독일보다도 통합 과정에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남북한 국민들이 대등한 소득 수준으로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한국이 거대한 경제 성장 속도도 굉장히 더 빨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동서독은 사실은 15개 란트로 이렇게 구성이 된 연방공화국인데요. 란트는 거의 독립된 주권을 갖고 있다시피 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섞이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기회가 있는 곳이면 어떤 장애도 받지 않고 수많은 투자 또 사람이 몰려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또 아주 큰 폭으로 통합 과정이 폭발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평형이 이루어지고 또 경제 성장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계산해가지고 아마 전문가들이 2050년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국민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일본까지도 추월해가지고 미국, 중국에 이은 경제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독일하고 똑같지는 않지 않느냐?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안팎의 여건이 똑같지 않은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헤이그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났는데 보도를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아주 확고하게 지지한다. 중국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인민일보가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진입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요. 인민일보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중국의 이익이나 중국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이 군대를 보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 속에 한반도를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적인 통일로 가는 것을 중국이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이 그러한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요.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중국의 학자들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급진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 이익에 부합한다. 또는 북한이 내일 모레 오늘 당장 붕괴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의 국가 정책을 대변하는 이 사회과학원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습니다. 첫째는 북한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거는 오판이다. 이 오판을 불식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10년간 통일이 남북 관계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한반도는 늦어도 10년 안에 통일이 된다고 하는 중국의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북한은 지금 이제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성택 숙청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저뿐만 아니라 필드 일선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저와 견해를 많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장성택 세력을 요란하게 숙청한 것은 북한 정권이 중국에 대한 시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 대해서 장성택 같은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경제 개발의 미명 아래 북한을 개방개혁으로 몰고 가지 말라. 또 장성택 같은 인물을 앞세워가지고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을 막지 말라. 이런 중국에 대한 강렬한 북한 정권의 경고가 바로 장성택에 대한 요란한 숙청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중국도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북한에는 이제 강경 군부 세력의 질주를 견제할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 군부 이제 내부에서 다툼이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 같은 분은 최근에 한 5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내란 사태가 우려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는 핵무기도 있고 또 생화학 무기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중국에서 보면 대규모 탈북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을 위해서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경우에 북한에 신속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적으로 통일로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보고서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국내 경제 지혜도 대서특필도 했는데 작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니얼 퍼거슨 경제사학 교수 세계적인 학자라고 합니다. 그분이 2020년까지 북한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2021년까지는 통일이 된다. 이렇게 아주 확고하게 전망하는 보도가 또 나온 일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통일은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요. 그러나 아까 독일의 경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붕괴가 바로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론을 통일시키고 또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통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고, 또 물론 독일처럼 뭐 주변 나라들의 승인은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주변 나라들과 협력을 잘 이끌어내는 일은 우리 평화적인 통일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준비,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뭐 전쟁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경제적으로 보면 진공 상태와 똑같습니다. 이 북한의 이 진공 상태와 같은 북한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부흥시킬 것인가, 그 청사진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통일준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우리 국가적인 의지로 국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이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또 밀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서없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시간이 또 말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이인재 의원님께 다시 한번